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리플렉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 엔진에서는 이 리플렉션 시스템이 엔진 내부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를 제작하는 코드를 만들 때도 이 리플렉션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고 리플렉션 시스템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콘텐츠 코드를 만드는데도 코드를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리플렉션 시스템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플렉션 시스템을 이제 사전적 의미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자신의 구조와 동작을 검사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 리플렉션 시스템의 특징과 기능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자기 검사 기능을 들 수가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자신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 클래스, 메서드, 필드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나 C# 같은 언어에서 getClass 같은 메서드를 통해서 이 객체의 클래스 정보를 얻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동적 호출 기능인데요. 컴파일 시점에는 알 수가 없는 메서드나 클래스를 실행 중에 생성하고 호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메서드 이름을 문자열로 전달해서 해당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구조 수정 기능인데요. 클래스의 필드 값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새로운 메서드나 필드를 이제 런타임에 추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언어에 따라서 지원을 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수준까지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리얼 엔진의 리플렉션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리얼 엔진에서는 이 리플렉션 시스템을 통해서 엔진의 다양한 핵심 기능을 구현하고 있고 이것은 언리얼 엔진의 시스템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리플렉션 시스템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그래픽 분야에서도 이제 이 반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픽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 언리얼 엔진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프로퍼티 시스템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클래스나 이제 멤버 변수, 멤버 함수 같은 곳에 이제 적절하게 매크로를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는 U 클래스, U 프로퍼티, U 펑션 등으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언리얼 엔진이 이제 해당 요소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해당 요소에 접근해서 다양한 내부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되겠죠. 리플렉션 시스템에 등록하고자 하는 타입이나 어떤 함수 같은 곳에 이 매크로를 지정하게 되면은 언리얼 헤더 툴이 이제 컴파일 과정에서 이제 관련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제 메타데이터로 저장해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코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U 오브젝트를 상속받는 어떤 클래스를 생성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눈에 띄는 게 generated.h라는 이 헤더 파일이 이제 인클루드가 되는데요. 이 안에 이 리플렉션 시스템에서 사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코드들이 미리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이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를 이제 먼저 인클루드가 되고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U 오브젝트를 상속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U 클래스라는 매크로가 이제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매크로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가 리플렉션 시스템으로 이제 분석이 될 수 있는 클래스라는 것을 마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매크로가 이 generate body라는 매크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미리 아까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들이 body 쪽에 이제 포함될 코드들이 이쪽 이 매크로 위치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U 펑션과 이제 U 프로퍼티라는 매크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U 펑션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의 함수를 이제는 리플렉션 시스템에서 이제 조사할 수 있게 노출을 시켜주는 그런 매크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U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변수를, 이 클래스의 변수를 리플렉션 시스템이 이제 조사할 수 있도록 이제 노출시켜주는 그런 매크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리플렉션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함수라던가 이런 그 변수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함수나 변수를 또 만들 때마다 전부 다 이걸 U 펑션이나 이제 U 프로퍼티로 전부 다 마킹을 해줘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리플렉션 시스템에서 이제 조사가 돼야 되는 그런 이제 변수나 함수들만 이제 마킹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이제 변수나 함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C++ 변수나 함수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자동 메모리 관리 기능이 있는데요. 가비지 컬렉터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메모리를 관리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리플렉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가비지 컬렉터가 이 해당 오브젝트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메모리에서 해제가 돼야 되는지 아닌지 유지가 돼야 되는지를 이제 판별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U 오브젝트를 어떤 멤버 변수에 포인터로 저장을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그 U 프로퍼티로 지정이 안 된 일반 C++ 이제 멤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건 자동 메모리 관리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게 GC에 의해서 원치 않는 순간에 메모리에서 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U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U 프로퍼티로 마킹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U 클래스 이외의 다른 타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이넘 타입 같은 경우도 이제 U 이넘이라는 매크로를 통해서 리플렉션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스트럭처 같은 경우도 ustruct라는 매크로를 통해서 리플렉션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U 클래스랑 다르게 이제 ustructure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 한마디로 이게 U 클래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제 메모리 관리를 받을 수 있고, 한데 이제 U structure 같은 경우는 GC에서 자동으로 관리되는 메모리 자동 관리의 어떤 대상이 아니고 좀 다른 게 프로퍼티만을 이제 노출을 시킬 수가 있고 U 펑션 매크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좀 다른 특징이 있고요. 그거를 좀 이제 하나의 표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클래스 같은 경우는 포인터로서 이제 다룹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생성을 할 때 무조건 이제 힙에 생성을 하는 거를 상정을 해서 이제는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제 GC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메모리가 관리된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U 오브젝트의 이제 자손 클래스여야 됩니다. 즉 이제 U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이제 접두어로 맨 앞에 U나 A가 붙어서 시작이 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 같은 경우는 힙에 할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영역이나 스택에 할당이 되는 이제 값 타입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게 뭐 C++에서는 이제 클래스랑 구조체가 사실은 거의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그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이 접근 지정자가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차이만 있는데, 언리얼 엔진에서는 이 타입을 클래스와 구조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 타입으로 이제 다뤄지는 구조체 같은 경우는 GC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부모 타입을 상속 없이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타입명의 접두어가 F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것만 잘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리얼 엔진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리플렉션 시스템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네트워크 리플리케이션이라든가 블루프린트와 C++를 연동한 부분, 그리고 에디터에서의 어떤 디테일 창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표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제는
리플렉션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든가 언급드린 가비지 컬렉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리플렉션 시스템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다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의 C++ 에서는 메모리 관리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들이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한 게 이제 스마트 포인터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스마트 포인터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카운트 방식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순환 참조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언리얼 엔진에 사용하는 이제 가비지 컬렉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런 순환 참조 문제에서 조금 자유롭고요. 레퍼런스 카운팅 방식이 아니라 어떤 루트셋이라는 오브젝트를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트리 방식으로 참조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좀 더 어떤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식 문서를 조금 살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언급드렸던 플렉션 기능에 관련된 유클래스 매크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이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를 좀 보시면은 유클래스 매크로는 언리얼 기반 타입을 설명하는 유클래스에 대한 레퍼런스를 U 오브젝트에 제공한다고 이제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 보시면은 처음에 유클래스 매크로 있잖아요. 이거를 설명하는 건데 이게 이 유클래스 매크로를 통해서 이 클래스의 클래스 정보를 런타임에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그런 부여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공식 문서에 프로그래밍 스크립팅 허브에 있는 C++ 프로그램 쪽에 보시면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는 언리얼 엔진에서 사용하는 이제 스마트 포인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STL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포인터의 언리얼 엔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이름도 거의 뭐 똑같죠. 쉐어드 포인터 같은 경우는 T 쉐어드 BTR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쉐어드 포인터의 레퍼런스 버전인 T 쉐어드 REF가 있고요. 그리고 위크 포인터, 그리고 유니크 포인터 이렇게 총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뭐 STL에 있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스마트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 U 오브젝트에서는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U 오브젝트와 같이 사용할 수가 없고 그 U 오브젝트가 아닌 일반 그런 C++ 클래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언리얼에서 같이 섞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가 흔하게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경우에 이제 메모리 관리는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던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제 공식 문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포넌트에는 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액터 컴포넌트예요. 모든 액터에 대한 컴포넌트의 이제 베이스 클래스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신 컴포넌트를 언급을 드렸는데 신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여기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오메트리 표현이 필요하지 않은 위치 기반 동작을 지원합니다고 되어 있는데 좀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비주얼적인 이제 화면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위치값만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랜스폼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예, 트랜스폼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신 컴포넌트를 상속받아서 다시 프리미티브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는데
이 프리미티브 컴포넌트부터가 이런 어떤 지오메트리 표현이 있는 이제 컴포넌트입니다. 뭐 스켈레탈 메시라든가 뭐 스태틱 메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미티브 컴포넌트를 상속받아서 만든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은, 결국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 리플렉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래 C++에서 지원을 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복잡한 어떤 면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U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든 어떤 걸 상속을 받아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클래스 자체는 이제 C++ 클래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리플렉션이 지원이 안 되니까 이거를 리플렉션을 지원하게끔 이런 매크로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코드를 중간중간에 삽입을 해 가지고 그 기능들을 구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일반 어떤 또 C샵이나 뭐 자바 같은 그런 언어에서는 언어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작업들이 필요가 없는데,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는 언어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을 이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좀 다소 복잡해 보이는 방법으로 이제 리플렉션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게 필요하면은 C++를 사용하지 않고 뭐 C샵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C++과 C샵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어떤 성능 문제가 있잖아요. 언리얼 엔진에서는 그 성능과 이런 리플렉션 시스템 같은 어떤 편리한 기능들을 동시에 이제 취하려고 이런 전략을 사용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